일단은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답을 드리면 조합에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미팅을 이제 실무팀이 미팅한 거는 한 4번 되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제가 이따 자료 보내드리겠는데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이나 또 저희 장로님들이 대화를 응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사실은 족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청이나 조합은 그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장로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또 이제 이게 청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재척을 주장하는지, 왜 우리가 재척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료를 앞에 보여드렸고, 사실 앞에 부분에 있는 그 변호사님이 한 부분들은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은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서로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장희동에 있는 모 교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분쟁이 생기고 언론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좀 질문을 좀 더 받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희 시작된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그 종광훈 조합장님을 2018년도 6월달에 저희가 이제 대응팀을 만들고 이제 첫 인사를 갔어요. 처음에 이제 만날 때는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조합장하고 저하고 이제 안희고 집사님이 이제 넷이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잘 좀 부탁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조합 사무실로 처음 갔죠. 저희가 간 자리에서 조합장님이 한 얘기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차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3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저 때는 저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런 얘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3년을 돌아가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아주 소름 끼치듯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얘기들이 다 맞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 논리가. 지금 보시면 현재 존치로 되어 있어서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조합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기반 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은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땅을 확보해 존치했기 때문에 교회 부지에 대해서 아무리 행위할 수 없다. 땅을 줬다는 거죠. 네? 교회가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지만 조합이 간섭할 일이 없다. 간섭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치는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존치냐 땅을 합쳐서 존치냐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대로다. 제가 합의서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합의서도 이게 비밀로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조합의 조합 총회에서 작년에 안건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이 다 봤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거 굳이 저거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거는 과정에 대한 거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지 합의서에 대한 안은 당의 서기록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보고된 것도 없어요. 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얘기된 거 없어요. 근데 도장 찍은 건 뭘 도장 찍었냐면 교회에서 늘 있는 담임 목사님 막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사실적 파실 때 개인 재산이면 뭐가 붙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이 붙죠. 교회는 뭐가 붙을까요? 직인이 붙어요. 거기에 따르는 서류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추가로 협의할 게 없고 조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조합 땅이든 나라 땅이든 국가 땅이든 평가를 해서 한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사례에 대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이 비단 이제 이 문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종전 종후 아까 이제 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평가에 의해서 돈을 더 낼 수 확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조합의 논리는 이 FM대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희한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이 법이 규정이 돼 있는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시행 규칙이나 이런 모든 법령들이 그냥 허수가 많대요. 그러면서 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만들고 가고 또 소송을 걸어서 싸우고 이기고 판례가 나오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토를 했는데 대토 같은 아까 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왕십리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십리교회가 나중에 돼서 청산 대상이 돼가지고 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자, 제가 조합의 꼼수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제 네이버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 부분이 본당하고 봉사관이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교육관, 주차장, 파챔 건너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제척이 돼? 떨어져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그 불광 5지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나로 뭉쳐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로 뭉쳐 있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도로에 내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떨어져 있는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뭐라고 놀리냐면 야, 니넨 떨어져 있잖아. 그거 합쳐 준 거잖아. 이런 논리로 가는 것도 조합의 논리예요. 제가 그걸 붙여봤어요. 배치도에다가. 붙여봤더니 지금 보시면 위에 보라색 부분이 이제 현재 있는 배치도 대토로를 준 땅이고 밑에 있는 교육관, 주차장, 파챔은 저거는 이제 없어져요. 자, 없어졌죠? 근데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야, 도로를 내준 거는 너희들이 도로 내달라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8m 도로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합의서인가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도로가 처음에는 이 안쪽으로 왔어요. 지금 현재 있는 길 쪽으로. 그렇게 줬다가 우리가 도로가 짧다. 6m 도로는 좁으니 안 된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든지 뭘 한다 그러면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버거킹하고 KFC 건물이 그 사이가 6m 50입니다. 그러면 거기 불법 주차한다 그러면 교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를 해가지고 야 좁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옛날 태극당 자리하고 그 사이에다가 8m 도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지죠. 도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니네 존치로 돼 있어. 지금 보시면요. 거기에 표시돼 보면은 존치로 표기돼 있죠. 여기에 존치로 표시돼 있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이 배치도에 존치로 된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문서상에 대한 부분만 봤으니까. 근데 문서도 사실 처음부터는 문서를 공개를 안 해요. 안 보여줘요.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본당과 봉사관이 잘려요.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요구했잖아. 너네들이 말 해달라고 해준 거잖아. 합의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죠. 건물이 3분의 1이 잘려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요.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건물이 잘려나가는데. 지금 이거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구청에 있는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면 구청에다가 조합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야 존치라는 거 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서류를 존치 용어를 빼고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예? 서류라고 하는 거는 문서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왜 존치해서 신축으로 되는지
그 문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배치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배치도에 보면은 이거 교통영향평가에 있는 배치도거든요. 제가 은강교회라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종교부지 존치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존치를 지워놓고 획지 3으로 해서 종교부지 해놨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한번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획지 3을 교회를 은강교회를 준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야 그거 니네 땅 아니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확률도 있어요라고 한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뒤져보니까 획지 3에 은강교회라고 표기된 게 없어요. 근데 한 군데 제가 찾아놨어요. 거기에 은강교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했는데 구청과 조합의 꼼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기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총회 장소를 안 빌려주려고 했었어요. 2019년. 왜냐면 18년도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또 교회에서는 그동안 또 빌려줬고 그러니 빌려주자. 그래서 총회 장소를 본당을 빌려줬어요. 요 시점들을 잘 보세요. 4월 12일이거든요. 요 시점에 저희가 총회 장소를 빌려주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전에도 뭐 장로님들 참석을 했지만 참석하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배 때 틀어드렸던 그 부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처음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조합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분양권자만 발언하는 데다. 무시했어요. 발언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총회에서 발언을 하면 속기록에 남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요. 발언을 안 하죠. 근데 그때 설계하시는 사장님하고 공공건축가가 구청 가서 물어봐라. 설계업자는 존치로 돼 있으니까 교회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자가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럼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걸 지난번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발언을 하실 때 나왔던 얘기죠. 이게 총회 그 크린업에 들어가시면 이게 다 속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속기록이 올라가니까. 조합장 개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죠. 저기 이 총회 장소의 사회자가요 왕이에요. 의장은 얘기 안 합니다. 별로. 사회자가 다 잘라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냐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제 건축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존치로 돼 있냐는 부분이 있죠.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건물 모양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받아요. 건물 모양에 대한 부분도 받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왜 빠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존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구청에다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는 신축이라 하고 조합은 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서류가 틀리니까.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나중에 가서 2018년도 12월 달에 구청장을 면담을 하고 저희가 진정서 제출을 한 다음에 그때 답변이 그냥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그게 구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3자 대면을 해주겠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3년 동안 3자 대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구청에서 조합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서 대화해봐. 그렇게만 했지 구청이 중재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말이 틀리니까. 그럼 저희는 그 얘기를 하겠죠. 왜 당신의 신축이 여기는 존치자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3자 대면을 해준 적이 없어요. 구청장이 분명히 2018년도 12월 달 초에 진정서 제출할 때는 3자 대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공문이 온 거예요. 공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잘못 표기된 거야. 그럼 잘못 표기됐으면 그러면 정정을 해가지고 그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해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못 표기돼가지고 신축으로 바꾸면 심의에 들어가야 돼요. 왜?
저희가 가설계를 해도 그게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설계를 하든 우리가 돈을 내든 저희 조합이 내든 누가 하든지 간에 가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양이. 그래야지 심의 대상이 돼요. 왜? 건물이 헐리니까. 그렇잖아요. 건물이 헐려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심의 대상인 거예요.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심의 대상에서 빼졌냐? 존치라고 해놓고 뺀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날짜를 보시면 5월 30일 날 이 상담 보고서를 만듭니다. 조합이 대화를 하자고 왔어요. 지금 아까 보시면 앞에 부분에 4월 달에 총회를 했죠. 총회 장소에서 교회를 깡 무시했어요. 발언도 못하게 하고 무시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5월 달에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대화하자고 온 거예요. 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구청에서도 서류를 보냅니다. 자 보세요. 구청에서 6월 11일 날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요식행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요식행위라고 하냐면 자 민원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신청, 심의에 대한 신청 시 교회 부지가 빠졌다, 뭐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관할 구청은요 문서로 보내고 자기 책임은 다 한 거예요. 절대 중재 안 해요. 자기가 허가관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방권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서울시에 올린다. 통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분쟁 생기면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월 10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구청에 저 보합에서 자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상담 보고서하고 지금 이제 이거 왼쪽 거는 조합에 있는 공문이에요. 구청으로 보낸 거. 6월 14일 날 답변을 합니다. 5월 30일 날 상담 보고서 만든 거를. 예? 요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 보냈어요. 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은 상담 보고서를 보내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구청에 대한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보내가지고 공모 보내고 조합에서 공문 받아서 상담 보고서 붙였고 했으니까 심의에 올려가지고 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저게 심의를 올라갔을 때 심의위원들을 공공건축가라고 해가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심의를 다 했는데 부정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붙인 거예요. 2000세대가 넘으니까 공공건축가라는 분들이 조금 높은 분들이 심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조합 관련된 높은 분하고 대화를 해서 들은 얘기인데 공공건축가 문제를 놓쳤어요. 원래 일반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공건축가 심의 받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본인들이 늦은 거예요. 이건 교회가 붙잡아서 늦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 찾아보고 민원 넣고 뭐하고 한 것만 있지 무엇을 시위를 하면서 못하게 막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하고 구청이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이제 제가 들은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맞다라고 하지 못하지만 날짜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상담 보고서 찍 집어넣어놓고 자 상담 잘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저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만났으니까 족쇄가 된 거예요. 대화만 해준 건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뭘 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서로 무슨 뭐 합의되는 부분들에 대한 픽스를 하려고 대화는 했어요. 근데 그 대화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어디 집에 가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기 전에 만약에 가계약을 하더라도 파기도 하고 계약했다가도 파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설상 계약을 했다고 쳐요. 뭐 정상적으로 계약을 쳤다고 치더라도 안 맞으면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단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역으로 저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서침례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서침례교회는 합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고 4번을 접촉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거기 밑에 계신 뭐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만났는데 거기는 대화 자체를 안 하신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합의서 가지고 계속 붙잡고 간다면 그럼 똑같이 성서침례교회도 합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왜 안 해요? 네? 빠졌기 때문에? 뭐 조합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요 동의 안 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뒤져가지고 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자료 받아도 조합 명부를 보고 다 봤는데도 교회는 미동의로 돼 있어요. 또 그 당시는 뭐가 돼 있냐면요, 유지재단 거에 있었어요. 유지재단에 동의된 게 없어요. 그건 구청에 있는 주무관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64의 사번지 번지수에 동의된 게 없습니다. 자, 부지 합의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안건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시점을 보세요. 그 전에 2019년도에 대화를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와가지고 부지 합의서를 교회 합의서를 안건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니 그 전걸로 다시 합의해서 하실래? 아니면 이전 거를 할까? 라는 정도는 교회에다가 문의를 해야죠. 그렇죠? 문의를 안 합니다. 근데 문구가 참 희한해요. 저기에 안건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거를 총회에 붙이지 않은 거예요. 만들었으면 그게 정식의 문건이었으면 총회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 합의서에 대한 부분들을 효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조합장님이 늘 얘기하는 배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조합장 윤덕모 조합장이 그러면 배임에 걸려서 합의를 해준 거네요. 그렇잖아요. 총회도 안 거치고. 지금 조합장님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조합은 총회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 도장을 찍으려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 조합장은 배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네? 그럼 그것도 불합리한 서류 나잖아요. 근데 저기다 해놓고 그다 밑에다 보시면 좀 읽어보세요. 이후 은강교회 원만한 합의를 거쳐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겠다. 아니 무슨 놈의 합의를 이뤄 놓은 다음에 거쳐서 완벽하게 도장을 찍고 뭐 통과를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도 안 된 합의서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놓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협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것도 총회 안건에다가 버젓이 넣었어요. 저렇게 넣어 있어요. 그리고 속결에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 온갖교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분쟁의 씨를 만들어 놓고 원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들 같으면 합의하시겠습니까? 저거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동안 떠들지 않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게 솔직한 얘기로 내 재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아니 저런 내용을 굳이 저렇게 해가지고 버젓이 저렇게 넣어놓고 저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저 총회 그 책자에 들어간 겁니다. 교회 합의서에 대한 원문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디든 존치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존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합의서에 의해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네? 합의서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교회가 너무 착하게 하신 건 뭐냐면 시공사 선정 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얼마나 착해요. 네? 저 정도까지 배려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부지 합의서 안입니다. 초안을 만들고 왔다 갈 때 안을 만들죠. 그 다음에 나중에 픽스가 되면은 저 안자를 빼고 도장을 정확하게 찍겠죠. 네? 근데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동주 목사님 밑에 있는 도장이 있어요. 저 도장이 막도장입니다. 인감 도장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걸 넣어놓고 이 과정을 넣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꼼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배치도가 끝나고 서로 합의가 되면 최종 통과만 넣으면 되지. 왜 얘기 나왔던 과정에 대한 걸 저걸 넣어가지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도장을 찍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당의 석굴에게도 없어요. 회의록에도 없어요. 이것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저거를 조그만 글씨를 나중에 찾은 거예요. 동그라미 가로 열고서 존치라고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배치도에도 존치라고 써 있어요. 저거 가지고 존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돼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서들도 거기에는 존치라는데 건물이 여기 지역에 존치하겠다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철거예요. 그 문서를 정보공개 받아내기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흐름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서 시켜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존치가 없어요. 다 신축이에요. 그걸 자기들 멋대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 부당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교회는 뭐든지 나가려면요 문서가 붙어요. 4장이 붙습니다. 교회 관인 직인 증명서. 가운데 보시면 이거 있죠? 네모난 직인.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노예나 모든 분들이 대한 이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이 들어가고요. 소속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한 장도 없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애당초부터 여러분들한테 2018년도 말씀 안 드렸냐면 저희는 굉장히 약자예요. 모든 얘기를 못 해요. 왜? 저희 얘기하는 건 다 나갑니다. 다 저쪽으로 가요. 하지만 조합에서 어떤 얘기하는 건 저희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욕도 많이 먹거든요. 네? 욕도 많이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한 부분들을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퍼져나가요. 이런 것도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합의서 모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왜? 너무 구청이나 조합이 계속 부지 합의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걷어내놓고 가자. 우리는 거부했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너무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 그걸 걷어내놓고 가자.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구청의 답변들 들어보세요. 쭉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신축이다, 존치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괄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의도서에는 건축도서가 필요 없다, 안 들어간다. 그러다가 2014년도 저희가 민원을 넣은 다음에 처음으로 답변이 온 부분들이 표기된 사유에는 2018년 정비계획 당시 교회 존치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된 사항이라는 얘기를 처음 발언한 거예요. 이게. 자, 이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자 그렇단다고 하면 넌 신축이잖아. 그러면 심의에 우리 도서가 들어가야 돼. 그거 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때 계속 빠져나가요.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구청도 조합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합장이 한 말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청이 피곤한 거예요. 조합에다가 이제 작년 12월 14일 날 이제 구청이 이제 조합에다 보낸 거예요. 문서를. 자,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이게 끝이에요. 최근에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이제 다른 데 올라온 아침에 제가 크린업을 계속 봤는데 그때는 안 떴었는데 이제 크린업에 올라온 자료 2개가 떴어요. 뭐냐면 이제 그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공문을 2개를 보냈는데 2월 5일 날 보낸 거를 2월 9일까지 답변하라는 거를 오늘 올렸어요.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재척을 요구하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한다 그러면 교회하고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뛰고 위원장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얼마나 얕잡아 보냐면 저희 다 빠지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음성을 몇 개를 들려드리려다가 일부러 제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신랄하게 다 그냥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왜 안 보여드리냐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현찬 의원을 가서 방문을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부총장님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현찬 의원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전화를 하고 조합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스피커폰으로 저희한테 들려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거긴 대표가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피곤하게 일을 못 볼 정도로 피곤하게 한다. 거긴 대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잘 대화하고 있었는데 도균선이 안희건이가 선동질을 해가지고 재척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선동질 했습니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선동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알린 것밖에 없어요. 구청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자기 할 도리는 문서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변호사가 한 얘기 부분이거든요. 골칫거리예요. 이 교회는. 근데 저희가 왜 재척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존치냐 재척이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왜 재척을 하려고 할까요? 분양 신청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합의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싸움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오늘 제가 구청에서 온 공문을 조합원들 카페 단톡방에 누가 올리셔가지고 그 하는 대화를 제가 봤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뭘 했어요? 교회가 한 거 없어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여기 신축되면은 와서 성경 행동 못하게 하겠대요. 네? 아니 교회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없고 얼마 달라고 한 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는 그냥 빼줘라. 그러면 본인들이 교회에서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냐 이거죠. 한 동 이상이 생깁니다.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를 빠지느냐? 빼면 안 되냐? 늦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지금 3년이 됐는데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늦게 가서 3년을 허송세월하는 거를 먼저 3년 전에 했었으면 끝났잖아요. 얘기가. 근데 지금도 안 하잖아요. 대화 자체를 안 해요. 대화에 응하면 어떡하냐? 얼마 전에 이른 시위하시는 장로님한테 주무관이 와서 뭐라 하냐면 왜 대화를 안 하냐?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1대1 만나자는 거를 같이 팀 다 같이 해서 만나자고 하는 얘기가 그게 거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꼼수를 펴요. 제가 장희동에 있는 교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제 어느 교회를 언급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이름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이 교회도 관리처분 지나고 명도소송까지 지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잘 빼줄 수도 있고 걷어내줄 수도 있죠. 장애동에 있는 교회는요. 제가 도면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바교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여기도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현재 위치가 여기다 부지를 준 거예요. 왜 좋은 자리에다 주냐면요, 복잡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차도 유동 인구도 많고 주중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앞쪽으로 빼줘요. 그거는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기고 종교시설이 이 안쪽에 들어오고 복잡하게 들어오면은 서로 불편한 거예요. 거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네? 이게 배치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큰 땅이에요. 보니까 부지가. 제가 뉴타운 왕십리교회를 제가 사례를 드리는데, 저기가 이제 지난번 알려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했어요. 근데 지금 조합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도장을 찍으면 배임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배임에 걸려야죠. 나라 법이 어떻게 여기는 안 걸리고 우리 조합 여기 불강 5구역은 걸립니까? 네? 여기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신축하면 수백억의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는 거예요. 빼도 되거든 여기도. 근데 처음부터 교회는 여기서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게 합의서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성전 전축 다 했어요. 자, 보시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합의서 주요 내용에 부지 합의서가 아니라 합의서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획지 8에 1:1 대토를 해준다라고 돼 있고, 평당 얼마.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건물이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거는 저주게 돼 있어요. 그냥 서울시 지침이랑 하고 서로 간에 관례상 그렇게 해요. 저희가 2000평, 3000평을 줘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대승적으로 서로 얘기된 부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명기도 안 했어요. 네? 너무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왜?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고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잘 그러면 원만하게 해주자. 그래서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총회 장소도 전체의 5분의 4를 빌려줬어요. 하나 대가 없이. 근데 그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언급 한마디도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갑질을 한다. 돈을 얼마나 뜯어내려고 저러냐. 네? 평당 400이냐 300이냐 100이냐는 건요, 저건 밀고 땡기는 협상이에요. 저게 1000평인데 1000평을 얼마를 줄 거냐, 500을 줄 거냐 600을 줄 거냐는 거, 저건 협상입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왕십리교회는 400만 원을 한 거예요. 뭐 현금으로 보상한다, 텃밭이 공사는 별청 가설계로 들어간다, 뭐 다 들어갔어요. 네? 임시 예배 처가 들어갔고, 이 짤막한 합의서 안에 법인이 인간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가설계도 집어넣게 돼 있고요,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러면 청산 대상자에서 청산할 때 분담금을 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합이 재개발을 건축하기 전에 벌써 돈을 주고 다 해가지고 부지까지 주고 다 합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해버린 거예요. 돈 주고 끝났으니까. 토지 주고 돈 주고 다 끝난 거예요. 인시 예배 저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산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분양 신청은 안 하잖아요. 받았으니까. 분양 신청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야, 청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3군데가 있으니까 돈 내놔.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싸움판에 들어가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아가지고 욕은 욕대로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다 욕은 먹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이 싸움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가서 돈 더 받을래, 뭐 할래, 우리가 불합리해, 이게 싸움을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재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판이 있지 않으려고. 자, 정비구역하고 제처가 존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걸 혼동을 생겨하시는데, 정비구역은 이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자 이거 노후대가 쓸 수 있으니까 정비를 해라. 그래서 노후된 주택의 상가를 허물고 다시 짓자라고 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침례교회나 우리는 합의를 쓰든 안 쓰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이 조합 설립을 하든 뭘 하든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강력하게 교회 입장에서 그때부터 항의를 했었으면 빼라라고 강력하게 했었으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당시는 70%의 교회 지역 주민들이 찬동을 하고 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애당초부터 진행하는 70%의 동의를 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너희들 막을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욕은 그때부터 먹었겠죠.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부한다고 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싸웠어야 돼요. 강력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 빠지겠다. 근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준 거예요. 네? 우리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계셨던 이동들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부담하고 또 조합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협조해주자라고 해서 당에서 결의를 하고 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응대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한 족쇄가 돼가지고 뭐 합의를 해줬니 안 해줬니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끌고 온 거죠 여기까지. 자, 제척은 뭐냐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저도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비구역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고도나 모든 부분들 용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존치가 됐든 정비구역에 그냥 들어가든 뭐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은 종교시설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먼 훗날 후손들이 자 이쪽에 너무 복잡하니 조금 교회 땅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성전을 져서 하자라고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여기가 역세권이 너무 복잡하니까 딴 데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후손들이 결정한다면. 근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종교시설 하는 사람 위에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근생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1층에다 근생을 짓고 위에다가 성전을 하겠다. 안 됩니다. 왜? 이 땅은 종교부지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게 존치고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제척은 그게 다 빠진 겁니다. 도려낸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제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존치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존치는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그대로 두는 거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되든 뭐 하든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든 뭐 하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변수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고도나 용도가 다 픽스가 된다는 거죠. 존치도 두 가지가 있대요. 존치는 존치 지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알림방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190%입니다. 용적률이. 높이는 12층 이하. 주 용도는 종교시설로 돼 있어요. 픽스예요. 못합니다. 더 딴 거는. 이 상태 더 높게 짓고 싶다.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다 건평을 얼마나 짓냐. 용적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야 돼요. 땅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깊이 파야 돼요. 그럼 건축비가 더 들어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부분인데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이렇게 했을 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500%, 1500%, 400%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 용도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땅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건너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 사시면서 맨날 봤던 서부터미널 그 좁은 폭 아시죠? 거기에 지하 6층에 지상 28층 우리는 12층밖에 못 짓는데 거기는 28층에 사계동으로 998세대가 들어와요. 이 4개 동이 들어와요.
큰 거예요. 이거 용적률 1000% 받았어요.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는 픽스가 되고 제재를 받는데, 근데도 뭐 이렇게 목소리 내고 좀 정확하게 하고 가자,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 분쟁의 씨를 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척을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만약에 0. 몇 %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불안해요. 왜? 조합의 태도나 구청이나 서류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합의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네는 존치라고 얘기하고 대화를 안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뭐라 하냐면, 야, 3자 되면 해줄게, 대화하자. 아니, 저런 거를 다 보여주고서 이제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도 위원장님만 나와 이런 거예요. 구청에 갔더니 공문은 다 성경익남 목사님 성함으로 공문이 다 갔어요. 또 저희가 실무팀을 하든가 뭐 대응팀을 하든가 하면은 공문을 보냅니다. 조합이든 구청이든. 자, 누가 담당합니다라고 보내요. 근데 대표가 안 왔다는 거예요. 대표가. 그러면 이 문제를 목사님이 맨날 가서 구청장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구청 거기 담당자는 주무관 아니고 팀장 아니고 과장 빼고 구청장에 나와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논리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네? 너네들은 대화 채널이 다 중구난방으로, 우리는 오로지 재척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빼라. 근데 지금 자기들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상금 문제, 언급도 하지 않은 보상금 문제 가지고 떠들어요. 네? 합의도 정확하지도 않은 합의서 가지고서 한다. 그 성서집 얘기는 합의도 안 하고 끌고 가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기는 인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 나고 저희가 버티더라도 소송 들어가서 명도 소송하고 감정해가지고 평가금 나오고 하면은 헐려요. 그냥 우리가 막겠다고 막는 게 아니라 헐립니다. 네? 대저구역이 있죠. 저기가 나중에 저희하고 불광5구역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철거 다 들어갔어요. 속도가요 금방 납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요 인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되고 명도 소송 들어가가지고 하면요 1-2년 뭐 안에 다 끝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더 강력하게 장애동에 있는 교회처럼 싸우실 거예요? 대치하고 소송에 휘말립니다. 지금 시위를 하시는 거는요 진짜 약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엄동설안에 가서,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근데 진짜 약하게 보여지는 건데, 이런 모임을 갖고 장로님들이 시위하시는 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뭉쳐지자라고 하는 뜻이지 다른 거 없어요. 교인의 파워가 큽니다. 저희 목소리가 하나로 되는 게 커요. 근데 다들 하시는 얘기는, 야, 지금 때가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고 왜 지금부터 그 난리냐, 서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조합의 논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수색교회 잘했다, 수색장로교회 잘했어요. 근데 거기도 많이 실갱이를 했어요. 근데 그 조합은 유치원하고 교회하고에 대해서 보상 문제나 이런 걸 하려고 벌써 100억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심지어는 응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조합장이 여기는 그대로 둡니다라고 서명도 하고 다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구청에다 집어넣은 서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꽹가리 치고 구청 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목사님이 혼자 다니시면서 소송 걸고 뭐하고 해가지고 겨우 이기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상 받아가지고 딴 데로 이전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할 거냐?
이거 오늘 이제 나온 건데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번 반려되고 보완하고 해요. 근데 조건부 통과가 됐어요. 제일 그 복잡하다고 하고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 저는 이제 이런 공개된 자료에서 뭐 공개적으로 제가 누구를 어떻게 얘기할지 뭐 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안 되는 거 해줬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다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합도 사활을 걸고 매달립니다. 왜? 본인에 있는 연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게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생 결단을 해가지고 인가를 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진행하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법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법대로 가고 있다고. 그럼 저희는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자, 이게 어딘지 아세요? 장애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싸움판 안에 저렇게 있을 건가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저렇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끝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복잡하고 하면은 뛰어고 가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끌고 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할 거냐? 이득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득이 생기다는 말은 절대 안 하죠. 네? 우리를 집어넣고 가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을 안 하면서 우리가 민원 넣고 빼고 가라. 아 그러면 손해 보면 뺐죠. 당연히 뺐죠. 벌써 뺐을 거예요, 그냥. 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신축도 보상도 존치도 분쟁도 아닌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다 물어보세요. 제척하려면 그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조합의 의지, 그 다음에 구청이 이제 조합한테 야 이거 나중에 분쟁 소리가 많을 거야,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방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하느냐?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조합 일이야. 그래서 빠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경미한 변경으로 빼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청장은 표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목숨을 부지하는데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구청장 뭐야 저라고 반기를 들면 그것도 머리 아픈 거죠. 네? 그러면 결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빼고 가라라고 하는 의지만 보인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논리는 대화 자체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왜? 빨리 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되고 그거 가니까. 지금 배는 떴어요. 지금 우리가 그 배를 붙잡는다고 쓰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배에서 내려오겠느냐 그냥 끌려가서 그냥 타고 가겠느냐 차이인 거지 그 배를 쓰도 못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거를 양보하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갔는데 실제 상대방은 그런 상대가 지금 아니자는 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제쳐가는데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모여서 하는 것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도 행정 소송을 걸거나 하지만 강하게 교회도 좋을 땐 좋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도 문제 같다 싶으면은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때로는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 소송은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뭐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든 무슨 법으로 가는 부분들은
다 로펌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인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심의는 그냥 과정이고 관리처분 인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는 이제 50대 50인 거예요.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 확률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졌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뭐냐? 왜 저희가 이 몇 주 동안 왜 갑자기 급하게 다 막 시위하시면서 하느냐? 저희의 힘의 논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시위입니다. 근데 그 시위가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1인 시위하는 것도 힘들어요. 딱 첫날 장로님이 딱 쓰셨는데 정보과에서 딱 오고 주무관 와가지고 딱 지적해요. 이게 되냐? 안 된다. 어? 안 들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관심은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결속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의지가 이거다. 우리 보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대로 그냥 줘라. 라는 의지만 보이신다면 구청을 움직이던 구청이 움직여야지만이 구청이 이방권자가 조합을 야, 너 뭐야? 라고 해서 찍어 누르면 조합이 움직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를 만약에 두고 갔다가 장애동 교회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3년 4년 동안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재개발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치는 일이 생기니까 야, 그럼 빼고 가자라고 대화를 된다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제 교인들 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제척이 돼? 이게 길가에 있잖아. 땅이 떨어져 있잖아. 예? 파챔 저기 떨어져 있잖아. 저건 나중에 산 거잖아. 이런 거를 거꾸로 저쪽 얘기를 듣고서 와서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셔. 제척이 돼? 안 돼. 예? 합의서 썼잖아. 제가 합의서에 대한 직인까지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합의서가. 예? 저희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건 애당초부터 저희도 그거에 대한 존재를 얘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역으로 생각했어요. 성서 친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서 끌고 가는데 그건 우리 합의서 없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네? 대화는 하겠죠. 대화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힘의 논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좀 안 좋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인가권자한테 다 허가 받아가지고 면허증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자 했을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대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대화도 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픽스해가지고 가자. 또 이전에도 다 또 뭐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셨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불확실한 걸 좀 대화해서 잘 풀어서 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예 대화 자체를 처음부터 야 너네 합의서 다 끝났고 저게 2018년도 초에 대응팀 만들고 처음 만나가 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의아한 거죠. 조합장님 저희 왜 얘기해 줬을까? 예. 서울시도 했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인맥도 통해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강병원 국회의원 또 구에 있는 뭐 의원들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 시의원들 뭐 다 해가지고 진정서 내고 또 내용 정보 보내고 또 여기 그 은평구에 있는 그 종교단체 연합회에 있는 그 위원장님들한테 다 목사님들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일괄되게 하는 얘기는 합의했잖아. 그리고 조합 가서 얘기를 해. 왜 우리 사인간에 대한 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대화 안 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장인동 교회 같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조합의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늦게 가는 거예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장이 무능해서 조합장이 바꿔줄 수도 있는 그 바뀌었어요. 원인 때문에. 바뀌었어요.
거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아, 충분히 있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파리 목숨이니까 조합원들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 해임청에서 그럼 이 나가면 끝나요. 조합장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단지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투자자가 많아요. 지역 주민보다는 투자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주 출입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여기가 출입구가 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교회를 특혜 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특혜 받은 게 뭐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 좁은 6.5m 도로에 복잡하고 여기 보행토로 다 이쪽이 나고 역세권이니까 다 일로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도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 여기서 차가 일로 들어갔잖아요. 다 누가 절로 돌아갑니까? 근데 출입구도 우리를 특혜 줬다고 얘기를 해요. 특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출입구 문제도 안 풀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합원들이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서 이 단지가 픽스가 되면요, 여러분들 차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위에는 차 못 들어가요. 보행은 되겠죠. 차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차단기 다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출입증 적어서 안 받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차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저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새마을 금고 앞에 있는 사거리를 지나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차가 많을 때나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는 다 복잡하잖아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도.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얘기 안 해요. 저건 BDA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가 땅이 있고 분양권이 있으면요, 저는 이거 지적하죠. 잘못됐다고. 근데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나마 가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조합장님 막 안 좋게 말을 하세요. 뭐 칭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데도 왜 조합장을 해임 안 시키느냐? 딴 사람이 하다 그 밥이라고 생각하고 또 늦어질까 봐.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자 이거예요. 오늘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데는 다 벌써 끝나고 지금 막 진행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체 인가도 안 나왔어요. 이제 신청 들어왔다고요. 10년, 11년째 됐는데. 그러니까 해임될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길는데 뭐 일단 뭐 다 질문 있으시면 예. 설명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한 가지 생각나는데, 그럼 대조는 그 순복음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대조 제일교회는 그 있죠.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제일교회는 알고 순복음교회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순복음교회가 그 교육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고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는 빠졌어요. 교회는 빠졌고 거기에 대조 제일교회도 빠졌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가 제척인지 존치인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도 능선에 있잖아요. 약간 고지대 높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지대 높은 데인데 교회 놔두면 뭐 하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옆에 녹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등선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배치도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저제일교회 안수 집사님인가가 조합장님이세요. 근데 거기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 괜찮았으면 집어넣고 갔겠죠. 근데 거기도 빠졌고 순복교회도 빠졌고 그 교육 시설이 뭐 하나 있죠. 거기가. 예, 신학교는 들어갔어요. 예, 신학교는 들어갔어요. 또 있으세요? 질문? 네, 예. 그러니까 구청장이 은평구청장이 예. 제척의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 권한보다는 네. 경미한 변경으로 네. 직권으로 해줄 의향이 있으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이거를 빼는 거를 경미한 변경으로 집어넣어서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구청장의 권한은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권한이 아니라고 빠지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껴봤자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힘의 논리로 가다가 보고 가서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물론 굉장히 어이없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 하나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시위
그러니까 아까 도지사님 다 설명하시고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고 다 이해가 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도 많은 민원인 가운데 한 사람인 거잖아요. 머리 아프게 하는 구청장을 머리 아프게 하는 많은 민원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리고 그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음 재선을 위해서 표를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보다는 주민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시위도 시위지만 그 좀 조금은 그 저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 이제 기도회 때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제 기억난 게 이제 마음이 감동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강박해 있고 이제 그분들 많이 짜증 날 거 아닙니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되게 어이없는 방법이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오늘 이제 녹취록 한 2개를 틀어드리려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쟁거리가 생기니까. 근데 거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교회의 편이 아니라 예? 그분도 종교인이고 또 본인 다니는 교회가 수색교회고 또 중간에서 다리 놓으셨던 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한데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분들은 말은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소도 3년 동안 그런 내용도 집어넣고 또 진정서나 서명운동 한 것도 그 내용을 보시면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빼주세요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그런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무팀에서 지금 최종 결정하기를 지금 장로들이 이제 피켓 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제시를 해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죠. 그 사실 교회가 이제 시위를 한다는 거가 사실은 좀 부담은 돼요. 근데 아까 왕신일교회 사례 연역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왕신일교회도 한 500명 정도가 이제 구청 가서 기도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셨죠. 또 진짜 절박하게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꽹과리까지 가서 구청에서 막 난리치시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보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쟁에서 자꾸 문제가 된다면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구청이나 조합을 도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집회 신고를 못 하니까, 집회를 못 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장로님이 알아보신 바로는 9인 이하인가요? 9명. 9명까지는 시위가 돼요. 그러면 그 9명의 시위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1인 시위도 부담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인들의 릴레이로 계속 참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한 달도 2달도 갈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 앞이나 이런 데 보시면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해결될 거라고 가서 그 엄동설 안에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그거 하시겠어요? 내가 절박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장로님들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신 거는 일단 교인들한테 뭔가를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구청에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특히 안재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시위도 동참해주시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씩 커지겠죠. 코로나도 조금 조용해지면은 또 여러 사람이 가서 또 시위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시위라는 거를 이게 막 가서 막 때려 부시고 하는 거 시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도 그런 얘기는 해요. 자기가 조합 쪽에 일을 해봐도 나중에 와서 이렇게 시위하시고 뭐하고 하니까 들어주더라. 그게 뭐냐면 저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행정적으로 한 3년 동안 했어요. 뭐 인맥 통해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의원이나 뭐 국의원이 다 쫓아다니고 했고 담당자 만나서 여기저기 놓고도 했고 다 했어요.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다 했어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하여튼 별 짓을 다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교회 선한 뜻에서 대화를 해준 거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족쇄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녹취록 그대로 들려드리면요 아직 여러분들이 실감 나실 거야 아마. 조합장이 이때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속내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네? 근데 그거를 스피커폰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진짜 막 모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나? 근데 제가 그거를 틀어드릴 수 없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절박하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 어쨌든 저희 교회는 단합된 기도의 힘도 있고 또 단합된 여러분들의 의지가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응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일단 장로님들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해서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지를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나 뭐 장로님이. 예. 마이크 좀. 저는 조합원이면서 교회 성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업이 그 건설 쪽에 관여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많이 건축하러 다닙니다. 지금도 부가인교회 우리 교단인 부가인교회에서 면담을 하고 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이 시도를 하셨지만 우리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젊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여기서 릴레이 집회를 1인 시위를 조금 건들해서 결정을 짓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 이제 안수집사 권사회하고 예, 교인들한테 예. 공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여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갖다 주시고 하는 분들도 저희 알림방에 사진 안 올린 게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독려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자제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도 만약에 저희가 그날 끝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재척이 되느냐 안 되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뭉쳐가지고 한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시에 동참하고 우리가 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뭔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왕십리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당에서도 내가 말씀 안 드린 건데 제가 거기 세 개 교회 중에 삼성교회라는 데를 요한 웨슬리 삼성교회라는 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알고 거기 관리자도 알고 해서 그분들 교회에 내가 카텐을 다 해줬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규모가 좀 적거든요. 다른 두 교회보다 감리교회하고 왕십리 교회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아까 땅 20억 23억인가 그밖에 청구를 안 했었어요. 그거 다 자기들이 지어줘놓고 그걸 나중에 달라고 했었는데 이 교회는 빠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거기는 계속 가서 하여튼 구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해서 얻어낸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빠질 수 있었어요. 두 교회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제 여러분들이 합쳐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게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최악의 경우까지라도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이제 안희권 집사님이 처음에 거론하셨고 또 안희권 집사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3년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근데 진짜 간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왜 하는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많이 오해도 받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는 얘기도 굉장히 안 좋게 들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 거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교회가 이제 중상 교회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가 되죠. 이 상가에 임대되어 있는 교회들 무수하게 없어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재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것도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재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박한 사후에는 그렇다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의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대화 중에서 뭐 또 궁금한 점 또는 건의하실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하나가 저기 일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주무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그 관계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도 1인 시위라든지 안 그러면 강병원 국회 사무실 그 앞에서라도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이걸 저기 잘 짜여가지고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서울시의 관계자가 뭐 여론적인 그것도 보실 거고 또 시민들도 오죽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하겠냐. 시민들한테도 그거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잘 짜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제 3년간에 이제 모든 할 것은 다 해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서울시청도 가고 그랬어요. 서울시청도 가고 그 담당 그 건축 그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우리 얘기 듣고 하고 여러 경로로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서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강병호 사무실도 물론 갔죠. 강병호 사무실도 하고 뭐. 근데 지금 그랬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역시 결론은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건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법률적인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의원도 그러더라고요. 구의원도 그러고 그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신 분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나서서 직접 어떤 실력 행사를 해야 그게 가장 크게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장로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우선 첫 주간은 저희가 하고 이제 둘째 주나 또 뭐 하여튼 조만간에 같이 우리 장로들만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나이들 또 많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위를 우리가 9인이야 시위가 되는데 그걸 곧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병행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갈 때 같이 해야지 이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수님께서 적극 여기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또 특별한 또 말씀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그 3년간 저도 계속 참여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또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위에 이르게 된 것도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고민과 또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교회 당회 중심으로 교회 발전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나 교회 발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교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교회가 시위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일단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혹시라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께서 장로님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시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시위의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에스더 기도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도 왕궁 앞에서 시위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절박한 사정을 알릴 때 에스더가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든지 시가 있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도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절박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교회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은 분명 선한 뜻이 이루어지라 생각이 들고요. 또 세상이 굉장히 약한 방법으로 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대상이지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구청이나 조합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 함께 모여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 절박함을 아시오니 주님 진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저희 몸된 교회가 다시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재직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발전위와 실무팀을 위해서 늘 저희가 기도로 충고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여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이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종교인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며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